커뮤니케이션이 효과가 좋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그 사람이 잘생기면 좋아. 잘생기면 말빨이 잘 먹혀요. 저 같은 경우는 잘생기지 못하니까 인상이 좋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잘생긴 건 아니라 그랬더니 그건 그래요라고 또 다 화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저도 안다고. 그러나 제가 옛날에는 아주 빼짝 말랐고 대학원 때까지 빼짝 말르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막 살도 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갈 때는 한 108kg까지 갔었어요. 남자 태어나서 인생의 무게를 하려면 100kg 한번 갔다 와야 돼. 그것도 모르면서 관절이 어떻다 저떻다 인생이 무겁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잘난 체를 해 어떤 아줌마가 이번 86년 아시안게임에 86 아시안게임에 왜 미국이 안 온디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줌마가 아이고 뭐 글쎄 말이야 삐졌나 보지 뭐. 그렇지 삐졌나 봐. 미국이 안 올 리가 없는데. 아이 그러면 그냥 대화가 되는 거고 그냥 유머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막 분석하려고 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아유 그냥 머리 풀고 광야를 헤맬 때부터 알아봤다는 겨. 근데 어떻게 죽었대? 그러니까 못에 찔려 죽었대야. 아유 그럼 어떻게 해? 근데 몰라 우리 며느리는 그냥 반반 보면 아버지 그런 거 보면 사돈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사돈이면 문상을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유 가려고 했더니 3일 만에 깨어났디야. 그냥 할머니들끼리 하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그러면 웃고 말면 되는 걸 갖다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종교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희화하듯이 얘기하느냐는 등 뭐 하느냐는. 그런 분들은요 개그 콘서트 할 때 보면 못 웃어. 왜? 언제 웃을지를 따지고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니까 웃음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뭐 소통하기도 힘들어요. 누가 웃길 줄 모르면 웃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그것만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돼주는 건데 소통이 돼주는 건데 웃긴 얘기 했는데 가만히 있어 저걸 웃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TV에서 본 거보다 아이고 더 뚱뚱해 보이시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만나자마자. 그러면 제가 아무리 심리학자고 오픈마인드가 돼 있어도 움츠러들어. 당신이 살찌는데 뭐 보태줬어요 하는 마음이 팍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만나자마자 TV에서 보는 것보다 인상도 훨씬 좋고 실제로 보니까 TV가 잘못됐구만요. 이렇게 또 그냥 TV보다 훨씬 날씬해 보인다 그러면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게 돼 있는 거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근데 만나자마자 아이고 목이 짧다는 둥 배가 많이 그럼 아무리 심리학자라도 제가 기분 나쁘죠. 방어 기제가 확 발동해 버려요. 그 사람 얘기를 듣기도 싫어요.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좋은 얘기 나중에 해줘도 첫인상이 확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통을 하려면 무조건 만나자마자 박수부터 일단 쳐주셔야 돼. 다 박수 치세요. 박수. 마음이 열리지 않고 무슨 소통이 돼. 원래 커뮤니케이션의 원어의 뜻은 뭐예요? 커뮤니케어, 나누다요. 신이 인간에게 나누어 주다. 뭔가를 배려해 주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커뮤니케이션이고 소통이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인간관계는 우리만 소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기들도 소통을 하잖아요. 산란기가 되면 몸빛깔이 붉은색으로 변해. 원숭이도 변하잖아요. 엉덩이가 빨갛게 변해. 그래놓고 막 집을 져놓고 암컷이 나타나면 희한한 춤을 춰요. 그러면 그 암컷이 저 수컷이 나를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서로 간에 이세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도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이 커뮤니케이션의 대부분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 100%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버벌 커뮤니케이션, 언어적인 거는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뭐예요? 비언어적인 거,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러죠. 버벌 커뮤니케이션이나 non-verbal 커뮤니케이션이나 거기에서 몸짓, 말투, 거기다가 이제 강약, 고저, 그리고 중간중간 재미난 얘기도 좀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지방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뒤끝이 꼭 뒤통수야. 이렇게 하고 선입관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직장이나 어떤 사회에서는 권력을 주지도 않아, 권한을 위임해 주지도 않아. 그리고 의심해. 그리고 무슨 아이디어를 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저 상사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러다 중요한 시점에 상대방의 뒤통수를 칠 수밖에 없죠. 다면 평가를 한다거나 선거를 한다거나 할 때 그런 사람을 지지해 주나요? 절대 지지해 주지 않죠. 그 사람을 좋게 평가하지 않죠.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이요, 비가 안 오니까 이 양반은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만 했다 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심리학자들이 지켜봤더니 4년이고 5년이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비가 와. 그럼 그 종족은 뭐라고 해요? 우리 추장이 기도해서 비가 왔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바람 필 때까지 의심해. 뒤통수 칠 때까지 부정적으로 상대방을 대요. 그럼 그 사람은 지쳐서 나중에 배신하게 되고 어느 날인가 술 한잔 먹고 어디 가서 푹 쓰러지게 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을 위해서는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를 주셔야 돼. 네? 그래야 상대방이 그걸 받고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돌려주는 거죠. 이걸 역으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저주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쫙 힘을 모아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을 저주하잖아요.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우리 옛날에 뭐 장희빈의 뭐 지푸라기 집으로다가 만들어 놓고서 방자한다 그러나요? 이거 저주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아플 수가 있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기가 세잖아요. 내가 저주했다가 그 저주가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내가 다쳐. 저주를 하더라도 만만한 사람을 저주해야 돼요. 나보다 기가 세고 나보다 힘이 좋고 나보다 아무튼 타고난 게 뛰어난 사람을 내가 괜히 저주하면 나만 병든다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그냥 예를 들어 막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가 껴들고 막 욕하고 그러면 보내버리는 거예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아주 먼저 가세요. 보내주는 거야. 아주 먼저 가세요. 그걸 갖다가 그냥 만나가지고 서로 우리나라 사람들 운전하고 가다 싸우는 거 보면 결론은 뭔지 아세요? 몇 살이나 처먹었어요. 너 몇 살 먹었어? 아이 그거 하고 운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중에 결론은 글로 가가지고 딴 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무조건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에너지를 상대방에 줘야 돼요. 그래야 오픈 마인드가 되고 우리 심리학적으로 방어 기제가 디펜시브 메커니즘이라는데 방어 기제가 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들어주고 그냥 따라가만 가주는 것도 좋은 커뮤니케이터들하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우리가 뭐 유머라는 그 코드도 그렇고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좋은 기운을 주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을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릴까요? 부부 싸움하고서 아이고 화해한다고 서로가 부부가 마주 앉아갖고 맥주 마시면 또 싸워.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이제 화해하자고 해가지고 기분 좋게 맥주 한 잔 건배하고 했는데 맥주 한 두어 잔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그 얘기는 말이죠.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공부를 딱 한번 했던 걸 제가 복기를 해봤더니 맞아. 내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지? 마주하게 되면 경쟁 관계에 빠져가지고 이기냐 지냐의 관계에 게임에 빠지기 때문에 눈빛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모서리에 앉거나 옆에 앉아서 이렇게 서로 간에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연인이나 부부 관계도 좋아지는데 서로 간에 세일즈 하는 사람들도 마주 앉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설득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저 세일즈맨에게 설득당해서 물건을 구입했다라고 오히려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늘어나요. 그거보다는 내가 선택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이걸 선택했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는 모서리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앉거나 아니면 옆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너무 뚫어지게 보면 안 돼. 뚫어지게 보면 안 되는데 어디서 많이 보셨던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네? 저 멀리만 보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서로 상대방의 눈을 너무 뚫어지게 보게 되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다친다니까요. 부부관계에도 서로 그냥 괜히 눈 보세요. 그러면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다가 남자가 갑자기 그냥 알았어 그거는 내가 미안해 하고 뭐 죄진 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냥 그러고 털어놓게 되고 눈을 너무 뚫어지게 보셔도 안 돼요.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보셔야 돼요. 상담을 잘하는 분들은 그런 카운셀링을 잘하는 분들은 눈과 눈 사이의 미간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함을 주면서 서로 간에 그 뭔가를 가볍게 얘기해도 부담을 덜 느끼는데 상대방의 눈을 뚫어지게 보면서 절대 설득이 안 된다. 그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친구가 차를 샀다 이거예요. 그럼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 차를 잘 샀다라고 해주셔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야 너 이 차 이거 AS 리콜 걸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차를 샀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집들이 가가지고는 아이고 야 집이 구조가 잘못 빠졌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밥을 얻어먹다가도 체한다니까. 왜? 집주인이 저주를 하니까. 저놈 새끼는 와가지고 왜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돌잔치 갖고 얘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고 누구 닮았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 많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얘기, 기쁜 얘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피그말리온 효과,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예요?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의 능력도 좋아지더라는 거죠. 원래 신화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피그말리온이 조각가요. 근데 못생겨서 사랑을 못 받으니까 조각을 해놓고 여자를 사랑해. 일종의 변태죠. 뭐 패티시즘이지. 이런 신화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실험을 합니다. 대학원생들에게 쥐를 줘요. 이 쥐는 바보 같은 쥐야. 보름 동안 잘 키워 나중에 15일 있다 테스트해야 되거든. 미로 달리기 그것도 해야 되니까 죽이지 않고 잘해야 돼. 근데 아주 스튜피드한 쥐야라고 해갖고 선입관을 줬어요. 근데 여기 쥐는 스마트한 쥐요. 굉장히 비싸. 그리고 미루 달리기도 잘해. 그러니까 15일 동안 잘 관리해야 돼. 근데 원래 똑같은 쥐였는데 보름 있다 보니까 이 쥐는 진짜 눈이 흐물근하니 바보 쥐가 돼 있고 이 쥐는 똑똑한 쥐가 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쥐가 말이죠. 똑같은 능력이 똑같은 가격에 산 쥐가 말이죠. 달라져 있어요. 이걸 학교에 와서 11개월 동안 실험을 하죠. 로젠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아까는 좀 바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잠재력 있는 학생들이라고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까는 똑똑했으니까 이번엔 기분 나쁘더라도 해도 안 돼. 공부해도 11개월을 선생님을 속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입관을 갖고 학생들을 대했을 거 아니에요. 11개월 후에 보니까 학생들의 능력이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너지를 주느냐, 긍정적인 걸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론은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시켜줘야 된다는 거죠.